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군인권센터 여기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 계획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라는 이번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3월 초 국군이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다. 형법상 내란 음모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우선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2018년 7월 6일자 보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집회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문재인 씨 그리고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된다. 그리고 이때 서울 시내에 투입되는 병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서울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병력이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인권센터에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서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것은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탱크와 장갑차로 각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 1천만 명을 학살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현재 민주당과 군인권센터 이철희 의원 등이 주장하는 박근혜 친위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았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으로 보다 상세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소위 박근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그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요. 이철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공개한 문건에 나타나 있듯이 이 친위 쿠데타의 증거, 그 계획서는 2017년 3월 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3월 10일에 나왔죠. 3월 초에는 이미 그 탄핵 결정이 나오는 날이 3월 10일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0일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꾸면 탄핵 기각이 불가능해진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 군사 쿠데타, 이 음모론, 이것은 탄핵이 기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이죠. 따라서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3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이들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군인권센터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이것이 전제로 된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탄핵이 기각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없던 것으로 되어서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해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경우에 어차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는 일이지 이것은 군사 쿠데타의 일은 아닙니다. 전제가 우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헌법을 준수했는가, 법률을 준수했는가, 이런 문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그것을 위반했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기무사령관도 아니고, 그것은 책임자는 대통령 한 사람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자가 되겠죠. 군사 쿠데타가 아예 불성립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는 2018년에 이르러 이철희 의원이 쿠데타설을 내세운 것은 어떻게 보아도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탄핵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되겠죠.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태어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내세운 그 전제만큼은 충족을 한 상태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탄핵이 인용된 경우여서 시작부터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민주당의 주장, 이철희 의원 그 센터에서 아주 기세 좋게 국민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그러한 발표는 법적으로는 간단하게 각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가짜뉴스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국회의원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소위 여당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여당이지요. 거기다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주 위세를 떠는 군인권센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한 것은 파급 효과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모두 그 뉴스를 들었다. 그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죠. 그 뉴스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한 번 들은 것은 듣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국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나는 일단 가짜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문재인 씨의 민주당이 대국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뉴스를 듣고 우리 국민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령부 그거 해체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문재인과 그의 시민사회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외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과 그의 시민사회 카테고리에 속하는 자들은 찬성하겠지요. 심하면 박근혜 및 주모자들을 다 사형시켜버려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도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원시적 불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짜뉴스다. 그런데 국민은 이미 공신력 있는 국가 공무원 그리고 여당인 정당 또 인권센터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것을 보도했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국민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조종하고 그런데 끌려다니면서 국민 스스로 점점 피해자가 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강해지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데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자기가 바른 것을 알고 있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철희 의원 등이 발표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건입니다. 그 제목은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런 것이고 작성 시기는 2017년 3월, 작성 명의는 국군 기무사령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원본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로 합시다. 이 문건은 전부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그런 문건입니다. 첫 장은 표지입니다. 표지에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이 있고 바로 밑에 2017.3.공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날짜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철희 의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문건은 정식 문건이 아니다. 혹시 이것이 이 수행하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식 문서는 보고서든 무엇이든 완성된 상태가 아니면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일단은 이것은 공식 문서, 정식 문서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작성 명의는 물론 국군 기무사령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뒷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시 개업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헌법은 계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계엄을 규정하는데 이번에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쪽을 3등분을 해봅시다. 그것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거기에 넣을 겁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전시, 그러니까 전쟁 중 이런 것을 넣고 그 다음에는 사변, 어떤 변란이 났을 때, 세 번째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셋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계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방금 소개한 이 문건은 전시계엄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죠. 나머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시에 선포하게 되는 계엄. 이것은 헌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 그것과는 별도로 상황 요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사변으로 인한 계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계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법 로봇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시계엄에 대한 것이다. 범위가 이제 3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이 문건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쟁 중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 이야기가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좌파 혹은 극좌파 측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반박을 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엄은 국회에 해제 요구권이 있다 하는 것이었죠. 정작 그 극좌파 쪽에서 이것을 반박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2017년 초, 2016년 말 그때의 국회가 어떤 국회입니까? 탄핵소추를 가결한 국회입니다. 대단한 국회지요. 헌법 제65조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탄핵 소추 가결을 한 국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이 어렵겠는가?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고작 재적의원 과반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야 하죠. 해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시계엄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마도 지금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이 전쟁 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빠뜨린 것이죠.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라는 것, 그리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다 빠뜨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건의 다음 페이지 2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건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면 이게 쿠데타 계획서야 하면서 상당히 어이없어 할 겁니다. 쿠데타 계획서에 목차도 붙어 있구나. 그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상 진단, 이것이 한 페이지. 비상조치 유형 또 한 페이지. 그리고 위수령 발령, 그것이 3에서 5까지 페이지 번호가, 계엄 선포가 6에서 7페이지, 그리고 향후 조치가 한 페이지. 그 다음에는 참고 1에서 4까지가 모두 석장인데 여기는 아예 페이지 번호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차를 어떤 목차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학생들이 자주 발표 수업을 할 때 하는 PPT 목차처럼 보이죠. PPT라고 하는 것은 설명용 자료이고 더구나 이것이 각각 한 페이지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량으로 보아서 이 설명이 대략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본문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 제목이 현상진단, 조금 전에 목차에서 소개했죠. 현상진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평가, 이런 것입니다. 현상진단은 겨우 한 쪽짜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현재의 상황평가, 그리고 한 반 정도 되는 그 아랫부분에서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평가 부분에는 이것도 그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 괄호 열고 종북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대시를 긋고 보수, 그래서 진보 보수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현재 이 쿠데타설을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있는 언론에서는 진보를 종북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이 진보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 연인원 1540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연인원이기는 하지만
1540만 명이 종북이다. 이러면 북한한테 이미 잡아먹혔죠.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하고 뒤에 가로치고 종북을 쓴 것은 진보 측에 종북을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촛불 집회 측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되면 혁명하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여기도 연인원이 1280만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이지요. 근데 이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 치안이 위태로워지는 두 가지 사항이 한쪽은 진보 측, 한쪽은 보수 측의 이 시위대, 그것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철희 의원 등이 발표할 때 이 태극기 집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는 이야기 하지 않았죠. 바로 이 부분을 은닉한 것입니다. 얼마 전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도대체 왜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런 얼마 전에 그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 자료를 소위 방송 편집하듯이, 그것도 나쁜 방송 편집을 하듯이 그렇게 은닉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이 아주 대규모의 시위대, 두 개의 시위대, 양진영의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의 제목에서 전시 상황을 전제했다고 했죠. 바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초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체험을 해봐서 체험으로 확인을 한 것들이죠. 2017년 내내 전쟁 위기설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017년 3월 초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미사일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런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내 상황이 이렇게 위태로우니까 적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하던 당시에 기무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 부분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에 진입해서 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과격 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것은 심각한 치안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하는 대규모 시위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 측에서 혁명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 태극기 측에서 내란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치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의 그 과격 시위, 대규모 과격 시위, 그런 것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2017년 3월 초는 국가안보의 위기 상태다. 그것이 이 문건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 등은 이번에 여기에서도 태극기 시위대 측의 내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똑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또 은닉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 다음 페이지는 비상조치의 유형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치안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심지어 거기에 북한의 침공 위협까지 겹쳐져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비상조치로서 긴급하게 이 질서를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 비상조치 유형이라는 그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표를 그려서 설명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나열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도표가 있습니다.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도표인데, 우선은 그 목적에 따라서 시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수령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 몇 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수령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77조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언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 우선 이 크게 두 가지를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계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경비계엄을 하는 경우에는 치안 유지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비계엄도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이 있고, 비상계엄도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이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는 먼저 위수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엄,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수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고 이철희 의원 자신이 설명을 했죠. 위수령이라는 제목 옆에는 참고 1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목차 설명할 때 가장 뒤쪽에 참고 1에서 4까지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참조해라 하는 그런 것인데, 위수령 옆에 참고 1,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어떨 때 했었다, 몇 년도에 했었다 하는 이런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위수령에 대해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하여 군 주둔지를 방어하는 것, 지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계엄 부분에서도 법령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선포하는 것으로 군 작전 보장을 위해 행정사법사무만 관장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러한, 그리고 법령에 대한 소개가 한 개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서 대응을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경비계엄에서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되고 심해지면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그 선후를 따라야 한다 하는 내용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위수령 발령, 이제 위수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위수령에 있어서는 이 페이지에 두 개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 요건, 그 다음에 절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 요건은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했죠.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평화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할 때,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 지원을 요청할 때,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경비하고 그 다음에 주로 경비를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인 절차, 여기에서도 법령을 소개합니다. 위수령 제2조 제3항, 육군총장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육군총장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지휘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수령 제8조,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법령 설명을 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수령 발령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도 한계 같은 것이 되겠죠. 제한사항 그리고 해소 방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목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한사항 및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위수령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수령이 발령된 이후에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력 출동을 승인하는 권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부분도 센터도 그렇고 이철희 의원 측에서도 그렇고 도무지 문장을 해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위헌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군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국민의 권리,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위수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자체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당했다 하는 그런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법령의 문제이죠. 그래서 풀이를 해놓기를 위헌 소지는 있으나 군의 책임은 없다. 군은 법이 아닙니다. 법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국가배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위수령 자체가 잘못되어 갖고 문제가 됐을 때는 군의 책임이 없는 것이죠. 군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군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어도 그냥 막 해버리고 군은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지자체장이 군 병력 출동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위수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도 군은 바로 군의 중요시설만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된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이것도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 이것을 또 트집을 잡으려는 눈으로 바라보면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을 써놓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군은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을 가지고 군이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의 뜻을 풀이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제한사항 해소 방안이라는 것은 일단 위수령이 발령된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위수령이 발령이 돼서 군은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떤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위수령을 무효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일을 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령, 명령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로서 이번 위수령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어떤 현장에 파견이 돼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써놓은 내용은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싸우겠죠. 일단은 국회의 법률이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위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결국은 한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위수령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 수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 편을 들어서 누구하고 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임무 수행은 어떻게 하고 그 종료하기까지는 이런 절차가 있고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 그런 내용들을 그저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헌법과 법률에 다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신문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서울 지역의 위수령 발령 시의 조치, 도표도 나오고 또 그들은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군이 국민을 쏴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엄령이라든지 위수령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이것이 전시계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막고자 하는 것은 북한 괴뢰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질서가 무너져서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없도록 그러한 질서 유지 기능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을 악한 쪽으로 보는 눈하고 경찰을 선한 쪽으로 보는 눈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의 조치라는 페이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에 진입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미수령 발령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가 어떤 시위대인가? 그것은 촛불 시위대도 가능하고 태극기 시위대도 가능해서 3월 초 당시로는 양측의 시위대를 다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작성했다.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미수령 발령 시 조치 중에 좀 특이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군 병력은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에 현장에서 인계하라. 이 뉴스에 의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위수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위수령을 발해서 현장에 나온 이 군 병력이 현행범은 어떻습니까? 어느 국민이나 다 체포할 수 있죠. 그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도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군은 그냥 경비를 하러 간 것이구나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지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 한 가운데,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할 수 있는 한 절대 침해하지 말고 치안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계엄 선포입니다. 계엄 선포 중에 이 페이지에서는 계엄 선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비계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계엄이라는 제목 밑에 시행요건, 선포 절차, 계엄사 편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법령의 소개입니다. 그 중에서 계엄사 편성 보면은 여기에 참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참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이 참고 2라는 것을 뒤쪽에서 찾아보면 계엄사령부 편성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아마 소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계엄사령부 편성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편성표가 아니고 그 위치가 어디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편성표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행정안전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조직 구성 이런 데 가보면 장관 밑에 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장관이야 누군지 알고 있지만 다른 직위는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표 속에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구조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 2에서 이야기하는 계엄사령부 편성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양식입니다. 모델.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계엄 상황이 되면은 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야만 그때 비로소 편성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총장을 임명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만 대비하고 그 북한 도발을 막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건의 제목이 전시계엄, 전쟁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딱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엄사 편성에 보면 참고 3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3은 계엄 임무 수행하는 군대의 편성 안, 뒤에 안이라고 해서 플랜, 계획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편성표가 아니라 편성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계엄의 시행입니다. 어떤 계엄의 시행이냐면 경비계엄. 앞에서 제목이 큰 제목이 그랬죠. 이 계엄의 시행을 할 때 서울의 경우 중요 방호시설은 그러니까 중요 지켜야 될 그런 것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가로 열고 합참 가로 닫고 이 4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의 시행을 했을 때 대상은 촛불시위대와 태극기 시위대 이렇게 되겠죠. 3월 초니까 3월 10일에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이 계엄의 대상은 촛불시위대가 되거나 태극기 시위대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경비계엄이 다 끝나고 비상계엄을 설명합니다. 비상계엄에는 시행요건, 선포 절차와 계엄사 편성, 계엄 시행 이런 목차가 있고 여기에 참고 4가 있는데 합동수사본부의 편성표 이것도 역시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서 이런 것이 있었죠. 이 쿠데타를 정말 시행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감시 대상인 사람들의 SNS도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금을 하고 체포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계엄을 그것도 비상계엄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단계이죠. 위수령, 경비계엄, 그 다음 비상계엄.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시계엄.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시행할 때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을 해야 한다. 전쟁 중에 유언비어는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유언비어를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포고령을 위반해서 시위를 선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언비어를 차단하기 위해서 SNS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선동하는 그 시위대는 역시 촛불 시위대와 태극기 시위대 둘 다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조치. 지금까지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이런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은 향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후가 되겠죠. 지금은 언제입니까? 2017년 3월 초입니다. 그러면 향후라고 하는 것은 2017년 3월 초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행 준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 제목을 잘 읽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행의 준비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러면 이 미비점이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시행 준비라는 단계가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미비점을 보완하느냐, 시행 준비의 준비, 그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한다. 그러면 2017년 3월 초부터 앞으로 3월 10일까지 이 시행 준비의 준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그것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를 준비하냐 하면은 서울 지역의 위수령 발령하고 관련돼서 증원부대 그리고 방호계획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2017년 3월 초에는 증원부대 계획서 없습니다. 방호계획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기구, 합수기구 그것이 설치계획서가 지금 없습니다. 이 기구의 운영계획서 지금 없습니다. 보완해야 하니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문건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름은 수행 방안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수령의 경우에는 증원부대에 대한 계획이 없고 또 무엇을 지킬지 하는 방호계획서도 없고 계엄의 경우에는 합수기구, 계엄기구에 설치 계획서가 없고 운영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번 알아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 선포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한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겠다. 그런데 언제 지켜보는가를 찾아봅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 전후에 진보의 동향, 보수의 동향을 지켜보겠다. 전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월 10일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3월 초부터 이제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을 해서 3월 10일에 결정 선고가 나오면 선고가 나온 후에 이 시위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3월 10일까지는 양대 시위대를 다 지켜볼 것이고 3월 10일이 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3월 10일 당일에 계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위수령도 아닙니다. 전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향, 추이를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맨 처음에 이 문건이 쿠데타 계획서다 하면서 전제를 달았다고 했죠. 민주당 측에서 그냥 이철희 의원까지 해서 민주당 측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때 무엇이냐 하면은 탄핵 기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핵 결정 선고 전후에 이 두 시위대를 본다고 하니까 기각 아니죠. 거기서 바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죠. 이렇게 동향을 살피는 것은 살핀 다음에 결정이 나온 다음에 동향을 살피는 것은 기각일 때도 살피고 인용일 때도 살피는데 인용일 경우는 쏙 빼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그 플롯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행 준비의 준비를 좀 부족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제 3단계 그러면 3단계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 이제 준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첫 단계에서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한 것을
준비의 미비점 보완으로 읽으면 안 된다. 준비의 미비점 보완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의 제목 때문입니다. 이제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 확인이 되었죠. 그런데 시행 준비,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한다. 언제?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의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위수령도 그렇고, 위수령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고, 계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이 의명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시행할 준비를 이제 슬슬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지금 계획서도 없고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10일이 되어봐야 2개 시위대 중에 어느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말려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3월 10일 이후에 그게 정해지고 정말 막아야 될 상황이 된 다음에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본 대비 계획을 이제 대통령의 명령이 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본 대비 계획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육군본부 그리고 관련 부대나 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오기까지는 대비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그 다음으로 이 대비 계획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그것은 좀 우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이 보고서라고 할까요? 이 내용이 소위 별들이 그 장성급이 볼만한 그런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자료라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냥 아마 그 대학교 1학년생 정도 보고 자료 모아서 그 리포트 제출해라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 헌법과 법령 갖다가 그저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장성급이 아니라 영광급 대부분 그런 정도가 되면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군인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상식이다. 그런데 뭐 이걸 갖다가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상황이 그렇게 간다면 이것을 더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각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겠죠. 아마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3월 10일에 일찌감치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추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 준비 또 분명히 나오죠. 계엄기구, 합수기구 설치를 이제 준비하고 대통령 명령이 나온 다음에 운영도 이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계엄 합수기구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엄 업무 수행하는 군, 그 임무 수행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온 이후까지 구체적인 임무 수행 절차가 없다. 지금까지 이 향후 조치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있는 게 전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철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1에서 4까지 그 참고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추미애 대표가 있는 민주당 또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그들이 발표하고 동조하고 한 그 공개한 소위 박근혜 친위 쿠데타 증거 문건을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육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초에 작성했다고 하는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하는 이 문건, 이철희 의원이 쿠데타의 증거다라고 했던 이 문건, 그것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시위대가 국내 그 치안을 위험하게 만들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심판 후에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시위대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면 태극기 시위대가 내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위험 요소가 그것이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이번에는 안보 위험이 되겠죠. 북한의 도발. 안 그래도 2017년은 북한의 도발 위험성을 세계 각국에서 아주 주목하고 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령 그리고 실무 매뉴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데타 계획서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제 쓸 수 있느냐?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실행이 아니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시위대가 내란을 일으켜야 했겠죠.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려면. 그런데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원시적 불능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명령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명령이 없으면 설령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위수령 안 되고 계엄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명령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시위대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았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원시적 불능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단지 키워드를 정리해 놓은 용어 사전 비슷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등을 참고하면 실제로 이 문건을 이철희 의원 등이 발견한 시기는 2018년 3월로 추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어떻게 되었든 지금에 와서 이런 음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꾸며서 이렇게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민주당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과도한 일을 벌이고 있을까? 이번 일은 언론 왜곡이고 국민 기만이고 또 군사 쿠데타 설까지 주장을 하는 정말 지나친 일을 벌였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군 숙청 시나리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엄청난 군사 쿠데타라는 것을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내세워서 육사 42기 이상을 정말 싸그리 숙청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들 말대로 담대한 그런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진상을 우리의 유능한 언론이 그리고 리걸마인드가 있고 도덕성이 높은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좌파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인의 근성, 한국인의 그 타고난 국민성을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대, 20대가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10대, 20대가 친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군을 점점 허수아비로 만들고 결국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김정은 앞에 백기를 들고 있는 그 모습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10대, 20대입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50대, 그들은 국적도 몇 개씩이나 갖고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돈밖에 없어서 도망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0대, 20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 그들은 안보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바로 그 점에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인의 핏줄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이철희 의원 군인권센터, 아니 누구 할 것 없이 민주당, 정의당 어느 누구도 우리 국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